경기도 가평의 가덕산.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산구비를 오르는 국군 장병들이 있다. 해발 800m가 넘는 고지. 무엇이 이들을 이곳까지 부른 것일까? 58년 동안 묵묵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여기를 찾아봤는데요. 얼른 저도 빨리 가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산 정상에서 울리는 제대. 보복 영역계 경례. 바로 일동북령. 모두가 숙연해지는 장소. 바로 6.25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지도 어느덧 58년 전. 세월이 흘러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었지만 그 아래 차디찬 땅 속에서 유해는 긴 시간을 홀로 외롭게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좀 아랫부분은 안 나와 있고 윗부분, 상체 부분이 주로 있는데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다 지금 깨진 거예요. 머리가 다 깨졌는데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건데 큰 칼류죠, 칼류. 그러니까 뭐 6.25 때는 총이 없으면 이제 이런 무기를 들고 육박전 할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살상해야만 자기가 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유해는 아마 정말 처절하게 싸웠다 이곳에서. 유해와 함께 발견된 처음 보는 유품. 전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지도 모른다. 네, 묻어나요. 이장클이었나 봐요, 이장클이. 사실 가덕산은 등산로로 더 유명한 곳이다. 산꾼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진 길이에요. 그거 생각도 못했죠. 좀 숙연해집니다. 선배님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산길도 걷고 또 풍요롭게 사는 거니까. 여기에 잠들어 있는 그 유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전 병사들에게 야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배 전우가 잠드는 그곳을 향해요. 우리는 가자.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한 우리는 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와서 발굴한 결과 또 저렇게 정말로 애절한 모습으로 정말로 반신되었고 어떤 분은 팔밖에 남지 않는 그런 유해를 찾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 늦게나마 국가는 이들의 영혼을 위로한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결코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았노라고. 유해 발굴 사업에 있어 제보자의 증언은 큰 도움이 된다. 그렇죠. 마을 주민들이 직접 국군 전사자를 묻어주었다는 정몽리의 숯가마터. 네, 이게 숯가마잖아요. 바로 숯가마 아니에요, 여기. 까맣게 돼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 동네 마을에서 죽은 거 여기다 끓여다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파도 안 나오길래 이거 어른들이 그게 거짓말 한 거 아닌가. 괜히 싫어하는 사람 될까봐 무척 저거 마음이 요마조마했는데 어제 또 나온 인간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시간과 싸우는 발굴단에겐 하루해가 너무도 짧다. 이번엔 적군까지 포함해서 무려 12구의 유해가 발견된 것. 유해의 모습이나 유품으로 보아 중국군이 매장한 듯하다. 당시 사용했던 수통과 밥그릇, 국군의 것과는 다른 벨트 버클과 탄환, 그리고 방망이 수류탄이 유해의 국적을 말해주고 있다. 군사 정전위를 통해서 해당국에 통보를 해줍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를 하는 거고 파주 적성면에 가면은 중공군 및 북한군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너희들도 개인이지만 존중을 해준다. 그래서 아주 묘를 조성을 잘 해놨어요. 가지런히 눕혀진 중공군과는 달리 엉망으로 뒤엉켜 매장된 국군의 유해. 나뭇가지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훼손이 심하다. 이처럼 난제가 많기에 발굴 작업은 관련 전공자 중 엄선된 발굴 단원들이 전문적으로 수습해서 관에 모시고 있다. 전생에 자신을 발굴한다는 기분으로 그리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발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58년 전 호국 용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의 격전지를 오르는 국군 장병들. 설사 이 지역은 이들이 찾고자 하는 건 우리의 잊혀진 역사다. 요 일대 지역 호를 할 건데 대략 한 40여 개 한 분이라도 더 모셔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알겠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전사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최선을 다해 마음의 귀를 기울일 뿐이다. 차가운 땅 속에서 하루빨리 선배 전우님들을 찾아서 아니면 가족의 품으로 한 구라도 더 많이 보내드리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통한 걸까? 땅속에 무언가가 신호를 보낸다. 이게 지금 지뢰탄기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썼던 철제 용품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 그런 유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의 흔적. 나왔나요? 그때 당시 그 비상식량으로 이용했던 통조리 통 같습니다. 그냥 깡통이라고 하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그 순간 또다시 울리는 탐지기. 과연 우거진 풀숲 밑엔 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이다. 신호음의 정체는 수류탄. 아찔한 순간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네. 폭발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물이 나왔을 때는 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EOD, 즉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직접 수거해 갑니다. 투입해가지고 한 일주일간은 유해가 한 구도 안 났었는데 간부 중에 한 명이 꿈에서 유해를 들어올리는 꿈을 꾼 뒤로부터 유해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꿈을 자기 전에 무조건 꾸도록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6.25 때 아무 대가 없이 싸우셨던 분들인데 지금 늦게 와서 찾아가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한 분이라도 더 모셔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와 호국영령께 올리는 봉안식.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는 마음, 그리고 58년을 기다리게 한 죄송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온다. 영원한 약속, 이제야 지킵니다. 편히 쉬소서. 운구에 온 유해와 유품은 1차적인 세척을 마친 후 정밀 감식을 통해 성별이나 인종 등을 추정한다. 이 치아를 통해서 DNA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가 편하고 또 이 치아를 보면 이제 대충 이 유해가 연령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조차 잃어버린 수호자들. 이들의 이름과 유가족을 찾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전사자의 정보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저희 유해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전쟁이 났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나의 선배님이시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백년의 세월 속에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호국용사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